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인슐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을 포함한 당분 대사, 체내 대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이형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일단은 그 대사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이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 심장 질환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뇌졸중, 그 외에 이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어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상태, 어떤 그 질환군이 아니면 증상군의 어떤 를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이적으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이상 상태는 비만, 특히 이제 이런 내장 비만이고요. 그다음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복 고혈당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 지질 이상, 지질 이상은 주로 혈중의 중성 지방, 트리글리세리드, TG라고 하는 중성 지방과 그 다음에 HDL 감소로 이제 지질 이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증상 또는 이상 상태로서 대사증후군은 어떤 진단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특징들은 주로 이제 내장 기관, 이제 내장기 주변에 특히 이제 복강 쪽으로 해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대사증후군의 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어떤 체내 대사의 이상이 아주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대사증후군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인슐린 저항성이 정확하게 어떠한 어떤 그 기존의 또 어떠한 역할로서 이 대사증후군의 일부 이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이 대사증후군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적인 이상, 이런 대사적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비만, 복부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 다음 이상 지질혈증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뇌나 아니 심장뿐만 아니라 콩팥, 그 다음에 인체의 다양한 기관들을 손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상 상태 또는 증상을 모아서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떤 여기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식습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정제된 당분 섭취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당분의 과잉 섭취, 그 다음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액체 형태의 당분 섭취,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실 비만,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또는 어떤 그 인슐린 저항성의 어떤 증가, 그 다음 이상 지질혈증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어떤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행한방내과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적어도 2-3가지 이상은 이렇게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혈압만 치료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체내 당분 대사, 그 다음에 비만,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비만으로 내원하신 분들도 그 비만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혈압의 상태,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떤 당분 대사의 상태, 지질의 상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5가지 이상이겠죠, 그죠?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무너졌을 경우에 이 5가지 증상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인슐린을 기반으로 한 당분대사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건강금 식단을 챙겨서 드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최대한 건강한 선택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런 대사적인 건강함을 챙겨감으로써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이런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게 인슐린 저항성 또는 당분 섭취와 크게 관련이 있는 그런 질환군이구나, 증상군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